안녕하십니까, 강규영입니다. 지금 위기 극복 시리즈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세 번째인데요. 첫 번째는 행동하는 리더의 체크리스트를 말씀드리면서 우리가 어떤 리더십의 위기라든가 어떤 큰 사건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어떻게 위기를 극복할 것인가에 관한 말씀을 좀 드렸었고요. 두 번째 때는 더 딥이란 책을 저희가 말씀을 드리면서 어떤 그 인생이라든가 아니면 직장에서의 어떤 위기 상황들, 내가 딥에 빠졌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위기의 종류는 굉장히 다양하게 많겠죠.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마음의 위기, 분명히 우리 마음에도 위기가 아마 있을 겁니다. 여러 가지 뭐 실직이 됐던, 아니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빠졌던,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던 관계없이 우리 마음에 굉장히 어려움들이 많을 텐데, 그럴 땐 또 그 위기를 어떻게 또 극복할 것인가에 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꼽은 책은 바로 그래도 Anyway라는 책인데 제 인생 책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책을 얘기하기 전에 먼저 인도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시면은 그 인도에 관한 이런 그 바인더가 있는데, 그래도 이게 25년 전에 만든 어떤 바인더가 지금 보니까 그냥 아주 짠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 전 직장에서는 과장 승진을 하면은 인도 내지는 그 중국 이렇게 두 개 나라를 갖다가 연수를 보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참 좋은 기회였던 것 같고 저한테 너무너무 아주 좋았던 그런 케이스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게 95년도에 자그마치 19박 20일간을 갔다 왔는데, 그런 모든 내용들이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궁금하시죠? 예, 그래서 대표적인 화면들만 좀 보여드리면은, 요거는 이제 처음에 인도 연수 계획서를 이렇게 이제 만들었죠. 예, 그래서 다음에는 이런 연수라든가 해외 여행하는 프로그램도 저희가 이런 바인더로 좀 만들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인도의 지도인데, 인도의 이 지도들을 저희는 이렇게 다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이 빈 양식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빈 양식을 만들어서, 이런 빈 양식을 만들어서 이 안에다가 다 시험 보고 그 안 보고 그 주도하고 주하고 주도를 갖다가 쓰는, 예, 그래서 이걸 막 외우고 막 했었던, 그런 이제 생각이 나는데, 그런 바인더가 그대로 아직도 남아 있네요. 예. 그리고 가기 전에 또 공부를 했었죠. 인도의 경제사, 인도의 경제는 도대체 어떻게 되어 있는가, 내지는 대표적인 그 인물이 간디 선생님 있잖아요. 그래서 간디 자서전도 읽고서 제가 넘겨봤는데 너무 감동적이에요. 지금 봐도 너무 감동적일 정도로, 책은 어디 있는지 좀 찾아봐야 되겠지만은, 아무튼 자서전 그 유학 정리한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읽어봤는데, 마음이 짠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인도의 근대사도 이제 공부를 했었고, 그 다음에 또 인도의 여러 가지 사회 문화라든가 종교라든가 그런 거 공부를 했었던 그 흔적도 남아있고요. 그리고 그거 외에도 인도에 관해서 아주 중요한 어떤 책 리스트 이런 걸 갖다 뽑아서 또 공부해 보려고 애를 썼던 그 흔적들이 이렇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마 그 TV에서 방영했던 어떤 다큐멘터리를 갖다가 저희가 들으면서 막 메모했던 것 같아요. 막 날아가는 글씨지만은, 뭐 떠오른 대륙, 인도, 뭐 1편, 2편, 3편, 뭐 이러면서 그걸 갖다가 막 공부했던 그 흔적들이 아직도 남아 있었고, 그 다음에, 세계를 간다, 또 인도편에 교통과 숙박에 관한 내용들, 내지는 사회 문화라든가 종교에 관한 내용들, 그런 것들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인도의 어떤 음식, 그런 것들도 다 공부했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여행을 하면서 또 여행 노트 간단하게 주머니에 넣고 메모했던 것들도 이렇게 남아 있어서 여행 노트도 이렇게 만들었었고요. 그 다음에 다 갔다 와서, 물론 이건 정리를 한 건데, 그걸 다 요약 정리해봤는데, 보니까 그 19박 20일 동안에 방문 도시가 9개 도시를 방문을 했고, 공장 및 업체 방문을 18개를 했고, 시장 조사를 18곳을 했고, 그 다음에, 어떤 그 신발 어떤 전시회, 슈즈 페어도 갔었고, 그 다음에 어떤 바자회라든가, 아니면 박물관도 2번 갔었고, 영화도 2편 봤고, 그 다음에 아그라라고 하는 타지마할, 타지마할도 가서 이제 직접 봤고, 그 다음에 나르질링이라 그래서 인도 내지는 세계 최고의 차 산지가 바로 다르질링인데, 다르질링까지도 가서 칸첸중가라고 하는 거의 한 8,000m급의 그 봉우리 바로 맞은편에서 바라보는 그런 흥미진진한 여행을 이렇게 잘 정리해 놓은 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것들은 이제 일정표들을 이제 다 정리한 거죠. 이렇게 다 정리했는데, 거기 보시면은 이제 재밌는 게 하나 있습니다. 이거를 왜 그레도를 얘기하면서 인도를 하느냐, 그레도와 인도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예, 아마 작은 인연이 지금 다 나타날 겁니다. 제가 연수 기간 중에서 보면은 그 표시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테레사 수녀님과의 만남입니다. 원래 25일 날 테레사 수녀님 만나러 갔었는데 사전에 예약을 하지 않으면은 만나뵐 수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정보가 없었죠. 뭐 그냥 무조건 갔다가 이제 뭐 그냥 몸 뺏고 나오다가 테레사 수녀님이 운영하는 그 죽음을 기다린 사람들의 집에서 이제 봉사 활동이 있었는데 그게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오전에 봉사하고 오후에는 이제 돌아가는 그런 코스였었는데 그래도 저도 봉사 꽤 많이 했었거든요. 뭐 저기 농원도 꽤 오래 갔었고 봉사도 저도 이제 목욕 봉사했을 때 참 많이 했었는데 참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신 있었죠. 먼저 자신 있었죠. 그래서 이제 봉사로 딱 이제 갔는데 2인 1조입니다. 2인 1조. 2인 1조인데 저랑 이제 그 같이 자원봉사하는 사람들은 그 캐나다 어떤 젊은이였었는데 그래서 그 젊은이랑 2인 1조인데 딱 들어가는 순간 그 사람들이 쫙 누워 있는데 그야말로 죽음만을 기다린 사람들이죠. 그 안에는 뭐 그냥 똥 오줌에서 그냥 오물이 그냥 쫙 했고 냄새가 그냥 확 들어오는데 와 아주 뭐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친구가 이제 그분들 갖다가 이렇게 모시고 나가서 목욕시켜드리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뭐 손톱할 때 깎아드리고, 그리고 또 약 발라드리고, 또 식사드리고, 그래서 다시 모셔드리는. 이제 그 A조는 지금 목욕시켜드리고, B조는 거기 이제 다 이렇게 이제 그 청소하고 소독하고 이제 그런 거를 이제 하는 것인데, 저는 A조였었죠. 그래서 이제 그 환자를 딱 드는데, 그 환자를 들으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환자의 모든 피부에서 그 수많은 구멍에서 그 종기가 나 있는데 거기서 막 고름이 흐르는 거예요. 막 만지면 다 고름이 흐르는 거예요. 근데 혹시 그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어. 혹시 나병이 아닐까 그런 마음이 들었었는데 그래서 막 완전히 뭐 저도 꽤 많이 했다고 했지만은 그게 참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참 우여곡절 끝에 그분을 딱 이렇게 드는데 너무 놀라운 게 너무 가벼워서 놀았어요. 완전히 뼈와 그 피부만 남은 진짜 와. 그런데 또 하나 놀란 거는 뭐 이렇게 번쩍 들었는데 환자를 갖다 번쩍 들었는데 그 뭐가 공 같은 게 툭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딱 봤지만은 그 환자분의 그 아마 고환암이었던 것 같아요. 그냥 고환이 그냥 축구공만 한데 그게 그냥 크게 부풀어가 있어 도대체 이걸 갖다 만질 수도 없지 안 만질 수도 없지 막 그냥 난감해. 아무튼 그래서 이제 우여곡절에 그분을 모시고서 이제 목욕시켜드리고 이제 머리도 깎아드리고 또 뭐 상처도 이렇게 또 소독해드리고 이제 그 캐나다 젊은이랑 이제 그랬었죠. 예, 그러고 나서 이제 내가 이제 뭐 짧은 영어를 물어봤죠. 그 캐나다 젊은이한테 당신이 여기 온 지 얼마나 되냐고. 그때만 세상에 4년 됐다는 거예요. 와, 그때 그 충격은 말도 못하는 거죠. 나는 그 꼴랑 여행 지나가다가 하루 정도 봉사하러 왔었는데 이 친구는 대학생 때 왔다가 그게 너무 의미 있고 너무 아주 소중한 그런 저기라 4년째 자기가 벌어서 알바하면서 벌면서 거기서 그냥 4년째 봉사를 하고 있어요. 4년째. 와, 그때 그 충격은 말로도 못하는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해서 봉사활동했던 그 사례가 있었고, 그 다음에 그 다음 날 이제 그 테레사 수녀님을 뵙기 위해서 이제 약속을 이제 예약을 하고서 이제 새벽에 이제 6시 아마 6시입니다. 6시에 이제 수녀님께서 이제 미사를 이렇게 드리시는데 거기 함께 이제 참여하는데 이제 조금 떨어져서 와, 근데 그냥 1m 한 4, 50 조그마신 분이 혼자서 그냥 맨발로 뭐 하나 걸치고 이렇게 계신데 그냥 그 아우라가 와, 대단하더라고요. 근데 그때가 이제 돌아가시기 2년 전이라 사진을 너무 찍고 싶었었는데 규정상 못 찍게 돼 있어서 저는 이제 못 찍었는데 너무 아쉽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래서 테레사 수녀님을 그래도 제가 살아생전에 그분을 뵐 수 있었다는 것이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한 시대에 살았고 그래도 멀리 인도까지 가서 그 수녀님을 뵀다는 것이 아련했다는 것이 제가 참 영광이었고 너무나도 감사한 체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진을 보면은 요즘은 이게 시설이 이렇게 좋아졌던 것 같은데 제가 갈 때는 그렇지 않았었습니다. 굉장히 열악했었고 진짜 아주 바람만 뭐 잠깐 이렇게 막을 정도로 굉장히 열악한 곳이었었는데 뭐 예전에는 시설이 저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침대도 저 정도 아니었었고 그냥 나무로 된 거 그냥 대충이었었고 저 정도 시설 아니었었는데 요즘 많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죽음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집, 거기서 이제 봉사를 했고 테레사 수녀님도 거기서 뵀고요. 그 다음에 또 어린이들을 위한 집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그 어린이들을 갖다가 또 이렇게 도와주는 고아 아이들을, 예, 그런 집도 있고, 요즘은 또 에이즈 환자를 위한 집도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예. 그 다음에, 2015년도에, 그러니까 한 5년 전에, 단무지 저희가 독서 캠프를 이제 갔는데, 거기에 이경재 마스터님이란 분인데, 이경재 마스터님께서 저한테 선물을 하나 줬습니다. 그 선물을, 이게 이제 무슨 선물인가 하면 바로 이 책 선물을 줬습니다. 이 책. 이게 그래도의 원래 나왔던 책인데, 이게 이제 절판이 된 거죠. 절판이 된 걸 갖다가 헌책방에서 어렵게 구해가서 저한테 이게 아주 정성껏 선물로 줬는데, 제가 그때 이 책을 읽어보니까 너무 감동적이에요. 그래서 그냥 아주 단숨에 읽어버렸어요. 단숨에 읽고서 제가 뭐라고 썼냐면은, 2015년 5월 23일, 단무지 첫 책 감동적이었다. 이렇게 썼습니다. 그런데 읽다 보니까 어디서 이게 많이 본 구절에, 익숙한 구절에 이 구절이 어디서 많이 봤을까 내가 고민을 하다가 가만히 보니까, 제 바인더 속에 그 내용이 있었던 거예요. 제가 그 바인더에 보면은, 제 바인더 보면은, 바인더에, 이렇게 역설적인 지도자의 10계명이라 해서 2001년도 11월 23일 날 제가 어떤 책을 보다가 그 내용이 너무 좋아서 그걸 갖다 복사해서 꽂아놨던 거예요. 제가 늘 보려고. 제 삶의 지침을 삼으려고. 그러니까 자그마치 거의 20여 년 이상을 갖다가 이 안에 있었던 내용이 저기 이 안에 있었던 거예요. 와, 참 놀라워요. 이 끌어당김.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지. 그래서 제가 진짜 힘들고 어렵고, 제가 전에 사업하다가 한 10억 깨먹고서 진짜 어렵고 힘들 때마다 이 구조들을 바라보면서 마음이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거를 바라보면서 이 나달라들어졌잖아요. 그럴 정도로 제가 빠져나왔던 그 경험이 있는데, 그래서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적에 저는 이 그래도가 저한테 너무 큰 힘이 됐기 때문에 오늘 소개를 드리는 겁니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요 책은 어디서 유래된 건가 하면은 우리가 오르지 못할 산은 없다. 예, 강영호 박사님 너무 좋은 책이잖아요. 예, 이 책에 나오는 내용인데 저는 맨 처음에 이 내용이 강영호 박사님이 쓴 내용인 줄 알았어요. 근데 난 보니까 출처가 없더라고요. 출처가 없이 그냥 좋은 글이라 이렇게 소개했던 것 같아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저자 켄트 키스 이 저자의 글이었던 것을 나중에 이제 알게 됐습니다. 또 재미있는 사실 하나는요. 이 저자가 이따 나오겠지만은 이걸 갖다 발견한 게 그 마더 테레사의 그 단순한 길이라는 책이 하나 있습니다. 요 책에 보면은 바로 요 10계명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은 이 내용들 때문에 아마 이 10계명이 아마 테레사 수녀님이 만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건 아니고, 테레사 수녀님이 운영하는 그 어린이들을 위한 집에 액자로 걸려있던 글 내용이었던 겁니다. 놀랍게도 마더 테레사 수님이 너무너무 좋아했던 구절이라고 제가 듣고 있는데, 그래서 그게 이렇게 연결되는 걸 보면서 제가 참 이 끌어당김, 이게 참 놀랍다,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예, 그래서 마더 테레사 수녀님이 쓴 책 중에서 요 내용입니다. 요 내용. 예, 요 내용이 책에 있는 내용들인데, 요 내용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테레사 수녀님이라고 쓴 거라고 알고 있었지만, 전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는 켄트 키스와 이 마더 테레사 수녀님이 이제 공동 저작이라 해도 아무 과언이 아닐 거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그 글씨 자체는 아마 켄트 키스라는 그 저자가 썼지만은 그렇게 살아내신 분은, 그렇게 행동하신 분은 마더 테레사 수녀님께서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아마 제가 보기에 공동 저자라고 생각을 해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요 책도 꼭 추천 한번 드리는 책인데 너무 좋습니다. 예, 단순한 길. 예. 자, 그래서 저희가 이 책을 참 어렵게 저희가 이렇게 살려냈습니다. 한 5년 만에 이 책을 저희가 너무 이 아까운 책을 갖다가 어떻게 하면 살려낼까 고민하다가 참 어렵게 이 책이 드디어 이제 다시 이제 재판이 돼서 이제 빛을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너무 기뻐서 기념사진을 찍었습니다. 예, 여러분들 기대되시죠? 예, 이제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그 세부 내용들을 좀 하나씩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역설적 리더십의 10계명은 이 책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다음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 5페이지. 4페이지, 5페이지 보면 추천사가 있죠. 근데 참 묘하게도 이 추천사가 참 어떤 의미에서는 참 그 중량이 있잖아요. 근데 이 추천사를 누가 썼냐면 스펜서 존스 박사님이 썼습니다. 스펜서 존스 혹시 생각나십니까? 예, 아마 성함은 생각이 안 날지라도 아마 책 제목을 보면 아마 모든 사람이 다 알 겁니다. 놀라운 책이죠.
누가 내 치즈를 옮겼을까? 예, 영원한 고전이죠. 영원한 고전. 아주 대단한 책인데 이 책의 저자인 그 대단한 스펜서 존슨 박사님께서 이 책의 추천사를 갖다가 기꺼이 써주셨다는 것 때문에 더더군다나 이 책의 이제 그 어떤 무게감을 우리가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예, 더불어서 마지막에도 추천사가 또 하나 있습니다. 제가 쓴 겁니다. 나중에 한번 조용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6페이지 보시면은 들어가면서 여기는 그 프롤로그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그 도입 부분이 이제 두 개가 있는데 이 들어가면서는 여러 가지 그 이걸 다시 살려내게 된 배경이라든가 이런 걸 갖다가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자, 지도자를 위한 역설적 10계명을 처음 썼을 때 나는 19살. 다시 말해서 이 저자가 하버드 대학교 2학년 때 이 글을 쓴 것들이죠. 그때 책을 썼었는데 이후에 1968년도에 하버드 학생 그 에이전시에서 이제 그 발행을 했죠. 그 책을. 그러다가 몇 년 후에 전국 미국입니다. 미국 중등학교 교장협의회, 그러니까 중고등학교 교장협의회에서 이 책을 개정판을 내서 학생들의 어떤 성품 훈련이라든가 인성 쪽에 책을 아마 그런 교재로 쓰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근본적으로 이거를 갖다가 이 10계명을 만들게 된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8페이지에 나왔습니다. 8페이지 중간에 보면은 이 10계명을 만들게 된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고등학교 졸업반 시상식장에 걸어 들어가면서 얻게 된 깨달음이었다. 아마 본인이 아마 졸업식 때 아마 상을 받으러 이제 가는데 가면서 굉장히 뿌듯했겠죠. 그래도 내가 고등학교 3학년을 잘 보냈구나. 그러면서 상을 받으러 가는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내가 굳이 상을 받을 필요가 있을까? 상을 받든 안 받든 관계없다는 거예요. 왜? 누가 상을 주건 주지 않건 그 의미와 만족감은 온전히 나의 것이다. 이미 나는 만족감을 충분히 얻었고 내가 그 실행한 것만으로 해도 충분히 나는 그 상을 받은 거기 때문에 더 이상 상을 받든지 안 받든지 그런 건 나한테 중요하지 않다. 그런 굉장히 큰 깨달음을 얻게 된 거죠. 예, 그래서 그 깨달음으로 인해서 그 9페이지 보면은 첫 번째 줄에 완전한 자유와 평화를 느꼈다. 올바르고 좋은 일, 진실된 일을 행하면 내 행동은 그 자체로 본질적인 가치를 지니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나는 항상 그 일 자체의 의미를 찾을 것이다. 외부에서 주어지는 영광은 필요가 없다. 예, 그러면서 참 그 고등학교 3학년짜리가 이런 깨달음을 얻었다는 것도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유가 됐던 사례가 있고요. 그다음에 11페이지 보면은 이제 그러다가 이제 그 내용들이 전 세계를 돌고 그래서 수많은 데서 언급되고 그런 내용들이 좀 나오고요. 마지막으로 그 11페이지 보면은 마더 테레사 위에서 두 번째 마더 테레사의 소박한 삶. 소박한 삶이란 게 아까 말씀드렸던 그 단순한 길, 이거 소박한 삶 똑같은 얘기입니다. 예, 이 책에서 테레사 수녀님이 쓴 것처럼 이렇게 나와 있는 이제 그런 내용을 이제 알게 되는데, 알고 보니까 저자는 누구인지 적혀 있지 않았지만 맨 아래 캘커타의 쉬슈 바반 보육원의 벽에 붙어 있는 글귀 중에서라고 되어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저자가 아주 전율을 느낀 거죠. 그래서 본인이 쓴 그 10계명을 테레사 수녀님께서 이렇게 걸어놨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너무 감동을 이제 했던 거죠. 예, 그래서 그런 이제 얘기도 나오고 11페이지 맨 마지막에 또 그런 게 있잖아요. 우리 부부는 일본과 루마니아의 보육원에서 3명의 자녀를 입양했기 때문에 보육원에 대해서 조금 알고 있다. 이 저자는 또 아이들까지도 또 입양을 해서 그것도 한 명이 아니라 3명이나 입양을 해서 키웠다는, 와, 그것도 또 아주 대단한 일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런 내용은 다음 여기 나오진 않지만은 그 행간을 살펴보면은 이분이 얼마나 훌륭한 삶을 살았는지 우리가 그 알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16페이지부터 는 이제 그 프롤로그가 되어 있는데, 프롤로그에 보면은 그냥 제목이 세상은 미쳐가고 있다. 아마 그 당시 1960년도 뭐 이런 때도 이렇게 세상이 좀 엉망진창이었었던 것 같아요. 지금하고 그렇게 많이 다르지 않았던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세상이 미쳐가고 있다는 사실부터 인정하고 시작하는 것이 좋겠다. 세상은 정말이지 제정신이 아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뭐 부의 불균형 문제라든가 무슨 핵폭탄 문제라든가 아니면 어떤 빈곤의 문제라든가 이런 걸 갖다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7페이지 아래에서 한 7번째, 아이들의 TV 시청 시간은 하루에도 몇 시간에 달하지만 부모와 자녀가 의미 있는 대화를 하며 보내는 시간은 고작 몇 분밖에 되지 않는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와, 그 1960년대, 70년대도 그랬었구나. 최근 들어서 제가 어느 그 스크랩을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그 신문 원본은 찾지 못했지만은 제가 그 스크랩을 했던 거기 때문에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인터넷으로 서치를 해봤더만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엄마 카톡 말고 나랑 놀아줘. 세상에 가족끼리 대화가 하루에 13분이랍니다. 13분. 여기에는 강원도 춘천에 사는 초등학교 2학년 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가 학교와 학원을 이제 마치고 오후 5시에 집으로 오면은 오후 9시 잠자리에 들기 전까지 가족과 놀거나 대화하는 일은 거의 없었다. 아버지는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 한 번 정도 오시는 분이고 엄마는 저녁을 같이 먹을 때도 별로 이야기하지 않았고 엄마는 집에서 늘 스마트폰을 갖다 놓지 않고 있었다는 거죠. 원래 제가 이 신문 전면에 있었는데 거기에 보니까 어린아이가 엄마 치마를 매달려서 엄마 카톡 말고 나랑 놀아줘. 그런 사진이 있었거든요. 그 사진은 못 찾았지만은 너무 안타까운 것 같아요. 애가 얼마나 엄마랑 놀고 싶은데 엄마는 카톡만 하고 있는 거잖아요. 세상에 하루에 13분간을 갖다가 아이와 만나서 엄마 아빠의 철학을 전할 수 있나요? 엄마 아빠 철학집이 있나요, 진짜로? 예. 그런데 이 아이들이 학원 가고 숙제 쓰는 시간은 190분이랍니다. 190분. 그 다음에 TV하고 스마트폰 보는 시간은 84분이랍니다. 84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족끼리 모여서 아이와 같이 대화하는 시간은 하루에 13분. 아이들이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요즘 사회적 거리두기 한다면서요. 요즘 우리가 얼마나 외롭습니까? 그런데 코로나 문제도 아니고 평상시에도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소외돼서 홀로 지낸다는 이런 사실을 보면서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가슴이 아팠어요. 예, 근데 여기에도 똑같이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고작 몇 분밖에 되지 않았다고 얘기하는데 그게 13분입니다. 13분. 가슴이 많이 아팠었고요. 예. 그 다음에 20페이지 보시면은, 20페이지, 한 중간 정도 보면은, 이 역설적인 십계명은 개인의 독립선언문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개인의 어떤 지침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삶의 지침, 이런 걸로 해도 손색이 없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게 했습니다. 저도 제 인생의 아주 중요한 지침으로 20년간 제 바인더에 꽂혀 있었던 게 바로 그 삶의 지침이고, 제 인생의 독립선언문이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가지고 다녔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활용을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이제 제1계명, 그 다음에 그 다음 페이지에는 이렇게 역설적인 십계명이 이렇게 한글로 되어 있고 영어 원전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크게 복사해서 확대해서 이제 걸어 두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어떤 분은 벌써 액자까지 만드셨더라고요. 예. 자, 이제 1계명 볼까요? 자, 1계명의 핵심은 27페이지 보면은 에브라함 메슬로우 얘기 나오죠. 메슬로우의 우리가 욕구 피라미드는 우리가 다 압니다. 그래서 맨 밑에 생리적 욕구, 그 다음에 안전에 대한 욕구, 그 다음에 애정과 소속에 대한 욕구, 그 다음에 존경에 대한 욕구, 마지막에 자아 실현에 대한 욕구. 다시 말해서 우리는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되면 대개는 본인이 사랑받고 싶어하고 존경받고 싶어하고 관계를 맺고 싶어하고 그런 본능적인 욕구가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7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인간이 성장하는데 비타민, 미네랄, 단백질이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처럼 사랑도 필수적인 것이다 라고 저자는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그 29페이지 보면은 그 아프리카 여왕 그 스토리가 나옵니다. 어느 선장하고 여기 어느 깐깐한 어느 여성하고의 이렇게 다투고 이렇게 하다가 어떤 필요 때문에 나중에 결과적으로 이제 결혼에 골인하는 그런 스토리가 있는 영화가 아마 아프리카 여왕인 것 같아요. 저도 아직 영화를 보지 못했지만은 근데 이제 그런 얘기 나와요. 두 사람은 처음 배를 탔을 때 상대방을 비논리적이고 불합리하며 자기중심적이라고 여겼다. 하지만 항해를 마칠 때는 서로를 바라보는 시각이 완전히 달라졌고 두 사람은 나중에 그 아프리카 여왕이라는 그 배에서 어떤 독일 함정 선장의 주례로 결혼식까지 올렸다고 얘기합니다. 처음에는 서로 왼수지간이었었는데 나중에 이제 이해를 하게 되니까 서로 갖다가 이제 합쳐지게 되고 이제 결혼까지 하게 된 그런 사례를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밑에 코끼리 사례가 나오죠. 코끼리를 갖다가 어떤 맹인들이 이렇게 만져본 거예요. 만져봤는데 어떤 사람은 긴 호수 같다고, 이제 코를 만져본 사람은 호수 같다고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또 나무통 같다고 얘기를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벽같이 생겼다고 얘기하고, 또 어떤 사람은 또 밧줄, 꼬리를 잡은 이제 밧줄처럼 생겼다고 얘기하거든요. 다 맞지만
또 다 맞는 것도 아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고, 예, 그래서 31페이지에 그런 말 있잖아요. 그 비논리적이고 불합리한 세상 사람들을 볼 때마다 그들이 단순히 코끼리 몸에서 나와는 다른 곳에 손을 내고 있을 뿐이라고 생각한다. 모든 질문엔 세 가지 답변이 가능하다면서요. 당신의 답변, 나의 답변, 그리고 옳은 답변이다. 예, 그런 말이 있을 정도로 내 생각만 주장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갖다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1계명이 뭡니까? 사람들은 논리적이지 않고 불합리하며 자기중심적이다. 그래도 그들을 사랑하라. 이게 이제 1계명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2계명 보겠습니다. 2계명의 제목은 당신이 친절을 베풀면 숨은 의도가 있다고 의심할지 모른다. 그래도 친절하라. 이제 그런 내용이죠. 이 계명에 보면은 35페이지 핵심 그 내용은 아마 이 저자가 15살 때 고등학교 2학년 때 스토리가 나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학생회 활동을 하면서 어떤 그 불합리한 것에 이렇게 반대를 하다가 이 사람이 이제 왕따를 당하죠. 왕따. 그러니까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예?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옳은 것을 위해서 끝까지 관철시키는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그다음에 그 결론에 해당되는 게 40페이지에 있습니다. 이기적인 속셈으로 행동하는 사람들은 보통 다른 사람들도 그럴 것이라고 생각하고 상대를 비난한다. 그래서 만일 당신이 좋은 일을 한다면 그렇게 꼬여있고 삐딱하고 냉소적이고 지쳐있는 사람들이 당신이 한 일을 폄하할지도 모른다. 슬픈 일이다. 하지만 그건 그 사람들의 문제이고 당신의 문제는 아니다. 당신이 친절을 베풀면 숨은 의도가 있다고 의심할지 모른다. 그래도 친절하라. 예, 그게 바로 이제 2계명입니다. 그 다음에 3계명 봅시다. 자, 3계명의 제목은 당신이 성공하면 거짓 친구들과 숨은 적들을 얻을 수도 있다. 그래도 성공하라. 그래서 43페이지 보면은 아마 이 저자가 한때는 그 주 정부의 장관까지 했었던 모양이에요. 꽤 고위직에 있었어요. 미국의 주 하나는 우리나라 한반도보다 큰 데가 많습니다. 예. 예, 근데 예산도 크고요. 예, 주장관 정도 했을 텐데, 첫 번째 문장에 보면은 갑자기 새 친구들이 너무 많이 생겼다는 것을 깨닫고 매우 놀랐다. 그 장관이 되다 보니까 수많은 친구들이 생겼다는 거에 놀랐다는 거죠. 충분히 이해하지 않겠습니까? 반면에 그 밑에 한 중간 정도에 보면은 새로 생긴 적도 또 하나 아주 많았다. 예, 그러니까 또 이렇게 진짜 그 사람이 나빠서 적이 아니라 어떤 그 의견이 다른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당, 야당 이런 차이들 때문에 그런 이제 자기가 의도치 않게 그 적이 또 많이 생겼다는 것을 또 깨닫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새 친구도 많아지고 또 이렇게 적도 아주 많이 생기고 이제 그런 얘기를 좀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44페이지 보면 한 중간 정도에 그럼에도 퇴임과 함께 내 인간관계는 완전히 바뀌었다. 퇴임을 하고 나니까 갑자기 친구들이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예, 그 많던 친구들이 다 없어진단 말이죠. 예, 그냥 그런 것도 이제 인정하자는 겁니다. 예, 더 이상 그 사람이 중요한 인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서 45페이지에 그런 말 있죠. 성공하는 사람들은 사적 친구와 공적 친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사적인 친구는, 내 개인적인 친구는 내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지위가 높든 낮든 상관없이 함께하는 친구이고, 사적 친구는 진정으로 당신을 걱정하며 당신 곁에 머문다. 반면에 공적 친구는 권력이나 영향력이 있는 지위에서 가질 수 있는 친구이다. 그는 당신 자리에 있었던 전임자의 친구이기도 하고 당신 자리에 올 후임자의 친구가 될 수 있다. 그냥 그게 잘못된 건 아니란 거죠. 예, 그렇지만 사적 친구와 공적 친구를 갖다가 구별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세 번째 또 거짓 친구도 있답니다. 거짓 친구는 자신의 목적을 위해 당신과 당신의 지위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말한다. 예, 그래서 그런 사적 친구, 공적 친구, 또 거짓 친구도 있다는 것들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재미있는 게 이제 47페이지입니다. 47페이지 중간 정도 보면은 적을 다루는 간단한 방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적을 다루는 방법. 첫 번째가 그들의 행동을 개인적인 것으로 받아들이지 마라. 예, 개인적인 것으로 받아들이지 말라. 예, 굉장히 지혜로운 거죠. 당신은 그들에게 그저 상징적인 존재이고 공격하기에 적당한 타깃이다. 그러한 공격은 당신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며 그들의 문제일 뿐이며
그러므로 그런 공격을 개인적인 것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 인내와 동정심을 가지고 이해해 주도록 하여라. 그런 얘기가 나와 있고요. 근데 두 번째 원리는 뭔가면은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적으로 여길 때 당신도 그들을 적으로 여길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굉장히 지혜롭죠. 그다음에 세 번째, 마지막으로 당신이 성공하기 전에 고락을 함께한 당신의 가족과 오랜 친구들을 소중히 여겨라. 혹시 높은 자리에 올라왔다고 예전에 만났던 그 소중한 친구들을 함부로 하거나 버리지 말라는 뜻입니다. 예, 그래서 그 밑에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되 오랜 친구들과 계속 좋은 관계를 유지하라. 새로운 친구는 은이요, 오랜 친구는 금이다. 삶을 살아가면서 성공할수록 당신의 오랜 친구들은 당신에게 더욱 중요해진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추억을 공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초등학교 친구라든가 또 중고등학교 친구들 동창을 만나는 건 뭐예요? 그 시대를 함께 살았고 그 추억을 공유하기 때문에 그런 친구들이 이제 소중한 거죠. 예. 자, 그래서 우리가 3계명 결론이 뭔가요? 당신이 성공하면 거짓 친구들과 숨은 적들을 얻을 수도 있다. 그래도 성공하라. 이게 3계명이고요. 그 다음에 4계명 보겠습니다. 자, 4계명은 당신이 오늘 선을 행해도 내일이면 모두 잊힐 것이다. 그래도 선행을 베풀라. 예, 그런 내용인데, 여기 보면은 뭐 재밌는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54페이지 볼까요? 54페이지, 55페이지 보면은 54페이지 맨 밑에, 당신 자신의 성공 기반의 일부는 선임자들이 만들어 놓은 것이다. 그것이 그들이 당신에게 준 선물이다. 그 선물에 보답하는 방법은 당신도 그 선물을 후임에게 전달하는 것이다. 당신 자리에 올 다음 사람에게 줄 선물을 준비하기 위해 열심히 일하는 것이다. 와, 일종의 바톤 터치 아닌가요? 예, 내가 바톤을 갖다 받았는데 또 나한테 또 전해준다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그 일을 열심히 할 필요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냥 나만 잘 되는 거, 나만 승진하고 나만 잘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받은 거, 내가 이 자리에 온 거는 그 전임자의 어떤 노력 때문에 여기가 온 거고 또 나는 또 그걸 갖다 단순한테 물려줄 그 책임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바톤 터치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좋은 단어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또 사례 하나가 55페이지, 56페이지 보면은 그 로비 암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호놀룰루, 하와이 호놀룰루에 사는 성공적인 변호사이자 정부의 관료이기도 하고 이제 은행원이기도 하는 사람인데 아마 이 사람들이 몇몇 친구들하고 모여서 지역 사회를 어떻게 하면 좀 배려하고 좀 더 좋은 공동체를 만들까 하다 이렇게 의논을 하다가 아마 그 리브 알로하 프로그램이라는 걸 이제 개발했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걸 보니까 56페이지 보실까요? 56페이지 보면은 그 리브 알로하 프로그램의 그 샘플이 나와 있는데 뭐 어른과 어린이들을 존경하라, 머물던 장소를 더 나은 곳을 만들어라, 뒷사람을 위해 문을 잡아주라, 뭐 이런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작은 계명을 13가지를 만들었는데 참 멋있다, 좋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책에 아주 그냥 빼곡하게 막 메모를 했습니다. 메모를 해서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나비 공동체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가를 갖다가 고민을 해서 저도 그래서 양식을 만들었습니다. 어떤 양식을 만들었냐면은 제가 Anyway 무브먼트 내지는 나비웨이, Anyway나 나비웨이나 똑같습니다. 다르지가 않습니다. 예, 이름만 다르지 사실은 그 뭐 본질과 그 의미가 동일합니다. 그래서 내가 Anyway 무브먼트 아니면 나비 무브먼트, 나비웨이 무브먼트라고 만들었는데 for 예, 누구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자타공인, 예, 그래서 자신을 위해서, 타인을 위해서, 그다음에 그 공동체를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이렇게 4칸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 방송을 들으신 분들한테 제가 이렇게 이런 공모를 좀 받겠습니다. 여러분들 나름대로 이 칸을 좀 채우셔가지고 저희한테 보내주시면 저희가 그걸 갖다 선별을 해가지고 만약에 뭐 자신을 위해서가 한 500개 되면 그중에 압축을 해서 한 10개로 만들고 그다음에 뭐 타인을 위해서 한 뭐 몇백 개 나오잖아요. 그 10개로 만들고 그래서 우리 모두 함께 그것을 지켜나가는 프로를 만들면 참 좋겠다. 그래서 제가 만든 게 자신을 위해서 자1, 자2, 자3, 자10, 그다음에 타인을 위해서 타1, 타2, 타3, 타10, 그다음에 공동체를 위해서 01, 02, 010, 그다음에 1, 2, 1, 2, 2, 그래서 10까지 해서 40까지를 만들어놨는데
꼭 뭐 이렇게 40가지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뭐 5가지도 괜찮고 6가지도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좀 보내주시면 저희가 잘 선별해서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는 우리 사회의 무브먼트로 만들어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함께 합시다. 그래서 요거를 만들 적에 아무튼 나중에 보면은 요게 그 날짜에 오늘이 만약에 2일이면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 자이, 타이, 그다음에 공이, 인이 뭐 이 네 가지 중에 하나만 해결하면은 그걸 갖다가 뭐 이렇게 감사 일기를 쓴다든지, 그쵸? anyway thanks를 갖다 쓴다든지, 아니면은 영상으로 올린다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의 사를 올려준다든지, 그렇게 해서 우리가 좀 어떤 플랫폼을 만들고 무브먼트를 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하고 공동체를 위하고, 공동체라는 것은 우리가 대표적인 게 학교라든가 직장, 동호회, 단체를 말합니다. 그리고 있는 뭔가의 인류, 우리 환경 문제라든가,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뭐 세제를 갖다가 3스푼을 넣으라 쓰는데 세제를 갖다가 2스푼만 넣었다. 인류를 위해서, 환경을 위해서. 그렇게 그런 것들 이렇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요 리브 알로하 프로그램에 있는 그 내용들을 제가 4가지로 구분을 해봤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그 머물던 장소를 더 나은 곳으로 만들라. 이거는 뭐 타인을 위한 것도 있고, 물론 다른 거 이렇게 겹칠 수도 있어요. 이게 괜찮습니다. 타인을 위한 거죠. 그다음 뒷사람을 위해서 문을 잡아주라. 이건 뭐예요? 타인을 위해서. 그래서 이런 아주 자꾸 구체적인 실천 내용들을 우리가 만들어서 우리가 아무튼 대한민국과 아시아와 전 세계에 아무튼 전 세계 시민운동으로 만들어서 우리가 이 사회를, 이 지구 사회를 좀 더 아름답고 멋있게 만드는 그런 걸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요거는 제가 공유하겠습니다. 이 양식은 공유할 테니까 여러분이 좋은, 아주 그냥 반짝반짝하는 그 아이디어를 좀 많이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회를 좀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걸 함께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57페이지도 그런 말이 있죠. 57페이지 보면 작은 일들을 실천함으로써 사람들의 삶을 더 행복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선행 자체의 목적을 두고 선행을 하라. 그것을 당신 정체성의 일부로 삼고 당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선행을 베풀어라. 누구도 알아주지 않거나 쉽게 잊히더라도 당신이 아는 선행들은 결국 당신의 의미를 찾을 수 있는 원천이 되어줄 것이다. 결과적으로 본인의 아마 인격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격을 좀 높이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드디어 이제 5계명입니다. 자, 5계명을 보면은 5계명은 제목이 정직하고 솔직하면 불이익을 당할지 모른다. 그래도 정직하라. 그런 내용입니다. 자, 61페이지 보면은 이 저자가 아마 1960년대 그 중섭에 있는 한 대학교에서 아마 고등학교 학생회 간부들을 위한 워크숍에 아마 어떤 몇 박 며칠의 어떤 워크숍, 아니면 수련회에 강사로 갔던 모양이에요. 하버드 대학생 때.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연설을 이제 할 기회가 있었는데, 아마 그 주최 측에서는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야, 그냥 대충 하고 떼와 이렇게 했었는데, 이 사람이 좀 약간 선동적인 그런 행동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좋은 게 아니라 아주 굉장히 아주 깊이 있는 내용을 얘기하면서 사람들에게 근본적인 어떤 시스템을 바꾸는 게 중요하다. 나는 너무 많은 학생회들이 대학교 입학지원서에 적어놓을 스펙 쌓기에만 몰두하고 있는 것 같다. 또 많은 학생회들이 자신들이 뽑아준 나머지 학생들에게 관심이 없다고 말했고, 학생들에게 손을 뻗어 그들의 의견에 귀 기르는 것도 잘 안 하고, 좋은 환경을 만들어서 시스템을 만드는 것도 안 하고, 그래서 나는 기본적으로 그 무늬만 학생회이며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그런 것들 이제 강조하면서 아주 그냥 열성을 내서 얘기를 했지만은 뭐 학생들이 반응이 너무 좋았던 거죠. 막 그냥 박수 치고 막 이 사람 갖다 무등 태우고 막 그래서 완전히 그냥 굉장히 이제 그런 분위기가 됐다면은 이 주최 측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끝나고 나서 조용히 찾아와서 그 사람을 갖다가 거의 그 자리에서 해고시켜버리고 차에다 조용히 태워서 외곽에다 그냥 그 길거리에다 그냥 던지고 온 거죠. 그러면서 64페이지 그런 말 있잖아요. 그때가 밤 9시 30분이었고 나는 지나가는 차들의 헤드라이트 불빛이 반사되는 것을 지켜보면서 홀로 어둠 속에 앉아 있었다. 나는 18살이었고 그때 한 가지 깨달음을 얻게 되었다.
쫓겨났지만 나는 학생들과 내가 서로에게 정직하고 솔직하기로 결심했기 때문에 서로의 마음이 연결될 수 있음을 깨달았다. 우리는 가식을 버리고 진심으로 소통했다. 어른들은 가식적인 행동을 계속하고 싶어 했으므로 그러한 정직함과 솔직함이 그들을 두렵게 만든 것이다. 솔직한 이야기를 함으로써 나는 불이익을 당했고 문자 그대로 추방당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다. 학생들과 내가 마음으로 소통했던 순간은 정말 짜릿했다. 예. 그래서 정직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 옆에 얘기합니다. 65페이지 보면요. 맨 위에 위대한 인물들을 떠올려 보면 그들이 정직성과 솔직함이 떠오르곤 한다. 내가 그들을 존경하고 신뢰하는 이유는 그들이 정직성과 솔직함 때문이다. 조지 워싱턴의 정직성은 전설적이다. 에브러함 링컨은 정직한 에이브라고 불리기도 했다. 그리고 해리 트루먼에 대해서도 그 정직하다는 그 얘기가 나옵니다. 와, 미국의 대통령들을 갖다 존경하고 정직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참 우리나라 정치 현실하고 참 많이 달라요. 역대 대통령 중에서 감옥 안 간 사람이 있습니까? 그럴 정도로 우리나라와 참 너무 달라 있다. 참 멋있는 리더십이다. 그런 생각을 참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정직에 대해서 참 제가 추천할 좋은 책 중에 하나가 백만장자 마인드. 예, 이 책 1권, 2권이 있는데, 토마스 스탠리 박사님은 미국의 백만장자를 최초로 연구하신 분이죠. 그래서 전 세계, 그 미국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들 갖다가 이렇게 분석을 해봐서 그 근본적인 그 비결이 뭐냐, 이걸 갖다, 이렇게 딱 했는데 딱 뽑아놨죠, 이렇게. 그래서 30가지를 뽑았는데, 거기 공동 1등 2가지가 있었는데, 공동 1등 2가지가 바로 뭔가 하면은, 하나가 바로 모든 사람에게 정직하다. 또 하나가, 자기 관리가 철저하다. 그러니까 자기 관리 잘하고 정직했던 것이 이 백만장자만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요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추가로 3번은 사람과 잘 어울린다고 얘기하고요. 사회성이 하는 거.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내조, 외조를 잘해주는 배우자가 있다. 가정을 소중히 여겼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일했다. 성실성이 하는 얘기를 하거든요. 다시 말해서 어떤 진실성과 스스로 통제할 줄 알고 사회성이 있고 그다음에 가정을 충실하게 여기고 그다음에 성실하다. 이런 사람들이 다 이 백만장자 회장급이 됐던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미국의 대통령도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굉장히 성공한 사람은 굉장히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올바른 걸 추구하지 않습니까? 수많은 빌 게이츠가 됐든 워렌 버핏이 됐든 뭘 하고 있습니까? 돕잖아요. 다른 사람들 다 재산을 내놓고 돕고 있고 예. 우리나라 부자들하고 많이 좀 다르죠. 물론 돕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예?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잘 살게 된다더라도 남을 돕는 그런 멋진 리더들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66페이지 보면은 저는 이거 깜짝 놀랐습니다. 66페이지 보면은 한 중간 정도 보면은 하지만 취약성이 항상 나쁜 것만은 아니다. 취약성이 하는 얘기예요. 취약성. 사람은 취약성을 가질 때 다른 이가 연결되기 쉽고 그들을 알아가며 뭔가를 배우기도 쉬워진다. 또한 그들 역시 당신과 연결되었다는 것을 더 편안하게 생각할 것이다. 취약성은 새로운 관계와 새로운 기회, 성장하면서 함께 살아가고 일하는 새로운 길을 열어준다. 와, 그러면서 이 취약성 얘기를 하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최근 들어서 취약성에 관한 아주 좋은 책이 있죠. 예, 뭔가요? 예, 바로 마음가면의 책이죠. 예, 마음가면. 이 책의 저자 브레네 브라운은 테드 역사상 최고의 감동적인 그 테드 그 강연을 했었던 분이고 자그마치 2,500만 명에게 그 마음을 바꾸는 게 이 테드 강연에서 했었던 이 내용을 갖다가 쓴 건데 이게 핵심이 바로 뭔가요? 바로 취약성이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취약성. 예, 참 놀랍습니다. 그래서 취약성에 보면은 어떤 그 수치심이라든가 불안 등 현대인들이 시달리는 그런 감정들 15년간이나 연구해 오신 그 연구자인데 오랜 연구 끝에 어떤 이런 부정적인 감정을 해소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취약성을 드러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한 말 중에 이런 말 있죠. 마음 가면을 벗고 자기의 취약성을 당당하게 드러내면 무엇보다 마음이 홀가분해지고 무슨 일을 해도 후회가 남지 않는다. 그런 얘기를 좀 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또 좋아하는 내용 중 하나가 이런 게 있습니다. 진정으로 타인과 연결되기 위해서는 자신의 취약한 부분을 수용하고 그것을 나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야 된다.
나의 취약성이 드러날 때 상대방은 나를 진정한 이웃으로 느낀다. 예, 그래서 우리는 장점을 극대화시키고 단점을 갖다 숨기고 저는 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예, 본인의 단점이 있으신가요? 약점이 있으신가요? 드러내십시오. 예, 인정하고요. 그래, 내가 지금 부족한데 네가 날 도와줄래?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예, 그 사람 주변에 사람이 모이는 거 알잖아요. 부족함이 많은 사람들, 예, 약점 있는 것들 기꺼이 드러내주고, 예, 그래야지 안 죽습니다. 예, 꽁꽁 숨기시면 나 죽습니다. 예, 자살을 하고, 예,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그 약점들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주고요. 실수할 수도 있잖아요. 잘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냥 인정하고 잘못했다고. 우리는 다 큰 것들은 다 잘 하는데요. 자꾸 사소한 거 타협하고 줬잖아요. 예를 들어서 아침에 출근하는데 지혜가 그랬어. 그럼 우리 이런 말 하잖아요. 뭐 차가 좀 막혀서. 예, 그러면 안 되죠.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예, 그냥 있는 그대로 얘기하면 되잖아요. 늦잠 잤습니다. 죽여주십시오. 그냥 앉으면 되잖아요. 예, 그런 게 중요합니다. 아주 작고 사소한 것을 타협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예, 자기의 정직성을 보여줄 수 있고, 그보다 더 대단한 투명함을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신의 약점까지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거. 그래서 취약성의 힘 여러분이 꼭 생각하시고, 그래서 내 삶에 잘 적용해서 우리 마음이 위기고 힘들고 그럴 때마다 그냥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취약성을 드러내는 것이 아주 중요한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66페이지, 67페이지에서 보면은 당신은 당신을 갑옷 속에 가둠으로써 보호한다. 당신은 충분히 더 성장할 수 있으며 그러한 갑옷 밖으로 나와야 한다. 일단 갑옷을 벗고 나오면 상처 입거나 다치기 쉬워질 테지만 그러나 취약성으로 말미암아 성장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지게 된다. 그래서 가만히 보면요. 여러분 그 애벌레도 이렇게 탈피하는 거 아세요? 탈피? 예? 가재 같은 것도 탈피하거든요. 뱀도 허물을 벗잖아요. 예, 탈피하지 못하면 죽는다 그럽니다. 성장을 못한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기의 갑옷을 벗어내고 나오는 것이 그 필수적으로 그 나오는 그 순간에 굉장히 약해져서 굉장히 위험한 순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런 불구하고 거기서 벗고 나왔을 적에 강해지는 거죠. 매미도 다 허물을 벗고 나옵니다. 예, 예, 탈피합니다. 예, 그리고 그 다윗과 골리앗에도 보면은 그 골리앗이 뭐 이렇게 문헌에 보면 2m 10cm랍니다. 2m 10cm 그 거인을 싸우는 그 조그만 소년이 그 다윗이었었는데 다윗이 뭐 싸우러 가겠다니까 이제 왕이 불렀죠. 그래서 이제 왕이 자기가 입던 그 갑옷을 갖다 이제 입혀준 거죠. 그러니까 그게 무거워서 꼼짝 못하는 거니까 이제 다 벗어던지고 왕이시여 저는 이거 필요 없습니다. 무거워서 못한다고. 그러다가는 그냥 가벼운 옷처럼 나갔잖아요. 예, 갑옷을 벗어 던지고서, 예, 그래서 물맷돈으로 결과적으로, 예, 골리앗을 쓰러뜨린 장면들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몸이 가볍고, 예, 갑옷을 갖다 벗고 나오는 거, 예,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다시 한번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혹시라도 조금 이렇게 깊이 있는 공부하고 싶으시면, 마음 가면 한번 좀 보시고서 우리가 이게 뭐 가면을 갖다 페르소나라는 말도 하는데 그런 어떤 심리학적에서도 그 페르소나를 갖다 극복하는 게 이제 중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가면을 갖다가 우리가 벗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다음에 6계명의 내용은 큰 뜻을 품고 살아가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의해 넘어질 수도 있다. 그래도 큰 뜻을 품어라. 이게 바로 6계명입니다. 자, 6계명 중에서 보면은 71페이지 보면은 굉장히 그 소인배에 관한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소인배들. 예? 보면은 그 소크라테스, 갈릴레오, 잔다르크, 콜럼버스, 링컨, 간디, 마틴 루터 주니어 이런 인물들이 문자 그대로 또는 상징적으로 소인배들의 총에 맞아 죽었대요. 총에. 예? 소인배들이 이렇게 거인들을 갖다가 총으로 쏴서 무너뜨릴 수 있어요. 죽일 수는 있어요. 물론. 그러나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인배는 종종 좋은 사람, 조직에 헌신하며 열심히 일하는 사람, 동료들에게 좋은 친구의 모습 등으로 나타나기도 한답니다. 예, 소인배는 종종 자신의 권력이나 안위, 편의 차원에서 세상을 바라본다고 얘기합니다. 옹졸한 생각을 가진 소인배는 탁월한 단계에 이르거나 삶의 질을 향상시키도록 이끌지 못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큰 생각을 하는 사람들보다 소인배들이 100배는 더 많다고 얘기를 하고요. 그런 모든 종류의 비즈니스, 정부, 비영리 단체 등 모든 계층의 그 소인배가 존재한다고 얘기합니다. 어디에 있건 그들은 커다란 비전과 꿈, 전망을 가지고 있는 큰 사람들을 넘어뜨리려고 최선을 다한다고 얘기합니다. 예, 그래서 그런 어떤 더 큰 비전을 갖다 보지 못하고 작은 것에 안주하는 것에 벗어날 필요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반면에 위대한 사람에 대한 스토리가 나오죠.
74페이지에서부터 74, 75, 76, 78페이지는 위대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의 스토리가 나옵니다. 뭐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들, 뭐 수잔, 앤서니라는 사람들, 여성의 투표권 만든 사람, 간디,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나이팅게일, 에디슨, 그다음에 소크라는 사람들, 그다음에 일본의 H 시부사와 저는 처음 들어봤는데 평생 동안 600개가 넘는 산업체를 만들었다는 데 깜짝 놀랐습니다. 그다음에 그 레이크록 맥도날드 만든 분, 그다음에 쿠키 전문점 만드신 분, 페덱스 설립하신 분, 그다음에 또 YMCA 설립하신 분, 그다음에 로터리 클럽 만드신 분, 헤비타트 만드신 분들, 다 대단들하죠. 그다음에 알로아 메디컬 미션 이거 만드신 분들, 그런 분들의 그 대단한 거인 자이언트들 갖다가 얘기를 하면서 간당간당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78페이지 보면은 결론적으로 그렇게 돼 있죠. 78페이지. 그들의 비전은 자유를 확립하고 생명을 구하며 자연 환경을 보호하고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고 공동체를 건설했다. 큰 생각은 큰 차이를 만들어냈다. 그리고 수억 명에 달하는 사람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켰다. 와, 이 얘기를 들으면서 저는 가슴이 뛰었어요. 우리도 그런 거 하면 안 될까? 우리 나비 공동체가, 우리 애니웨이 공동체가 그렇게 우리가 일자리도 만들고 단사를 돕고 독서 모임을 갖다가 아무튼 전 세계 100만 개 만들어서 아시아와 전 세계를 돕는 그런 단체가 되면 혹시 안 될까? 우리 모두가 그 협업해서 함께 하면 안 될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지금도 여전히 우리는 독서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독서 모임 나비 선배님들 함께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동지입니다. 역사의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장차 대단한 일이 벌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대하시고 그런 일들을 함께하는 동지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공동체란 단어하고 또 하나가 큰 생각은 큰 차이를 만들어낸다는 거. 큰 생각이 큰 차이. 그 차이를 만들어내는 게 위대한 삶인 겁니다. 그래서 함께 그런 차이를 만드는 그런 일을 같이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7계명이죠. 7계명의 제목은 사람들은 약자의 편을 들면서도 강자만을 따른다. 그래도 약자를 위해서 싸우라.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는 그 1945년도 얘기가 나오는데 미 해병대 소속의 한 대위 얘기가 나오죠. 그 대위가 있었는데 그 아마 군수품 관리를 했었나 봐요. 근데 하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알파카 조끼, 그러니까 우리나라 옛날 군인으로 보면 아마 그 깔깔이 같은 거, 이제 그런 거였겠죠. 이제 그런 게 이제 아니면 야상 같은 거였겠죠. 그게 이제 35벌이 나왔는데 그게 어느 순간에 다 갑자기 없어지고, 군대에서는 없어진다고만은 이제 있죠. 위치이동, 전문 용어가 위치이동입니다. 그래서 다 이제 잊어버렸는데 그게 그 2벌밖에 안 남았죠. 근데 이걸 갖다 누가 책임지냐면 그 밑에 있는 관리하는 그 병장이 책임지게 되는 거죠. 그 병장이 자기 하지도 않았는데 책임지는 게 너무 안타까워서 이 사람을 돕기로 결심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갖다 변호하기 위해서 막 애를 쓰는데 그러다 보니까 증인으로 신청한 사람들이 보니까 다 고참들인 거야. 그러니까 이제 고참들이 막 압력이 되는 거죠. 자기 승진도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연루된 게 너무 싫으니까 야, 너 덮어라. 그거 하지 마라. 막 계속 그러는데 이분이 끝까지 그걸 갖다 관철해내서 결과적으로는 나중에는 결과적으로는 그걸 다시 찾게 됩니다. 옷들을 갖다가. 그래서 나중에는 이걸 취재했던 사람들을 갖다가 많이 탄압했던 그 상관들이 결과적으로는 이 사람을 갖다가 나중에는 스카우트하게 되고 그래서 나중에 대령까지 진급했다고 얘기하는데 그 대령까지 진급하신 분이 바로 이 저자의 아버지셨던 거예요. 와, 아무튼 부전자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의 사례가 이렇게 참 나왔는데 그 멋있다. 참 좋은 유산을 아마 아들에게 물려주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참 괜찮은 책을 쓰지 않았을까. 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 88페이지에 있습니다. 88페이지에 위에서 세 번째, 모든 약자들이 옳은 것도 아니고 약자들과 관련된 모든 문제들이 중요한 것도 아니다. 하지만 약자가 옳거나 그 문제가 중요한 경우들도 있다. 삶을 마감하며 인생을 되돌아봤을 때 당신은 소수의 약자를 위해 투자한 것이 사는 동안 가장 의미 있는 일들 중에 하나였다고 평가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을 합니다. 저 그런 것 같아요. 저는 평생을 살면서 제가 학교 다닐 적에 운동권이었고
나름대로 이렇게 뭐 소위 이제 돌을 던지면서 물 방법은 이렇게 뭐 썩 바람직한 건 아니었지만은 그래도 민주화 투쟁을 했던 것들이 제 평생에 얼마나 큰 자부심이 있고 얼마나 참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 민주화를 앞당기는데 그래도 작은아마 제가 공헌했다는 것이 평생의 그런 자부심은 남아있더라고요. 우리가 그렇게 약자들을 위해서 때에 따라서는 필요한 거다면은 투쟁하는 우리가 됐으면 참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8계명입니다. 예, 8계명에 보면은 8계명의 제목은 오랫동안 공들여 쌓아 올린 것이 하룻밤 사이에 무너질 수도 있다. 그래도 쌓아 올려라.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예, 그래서 91페이지 보면은 불행히도 공든탑이 무너지는 일은 매일 발생한다. 주택이 화재에 불타기도 하고 사업이 부도가 나기도 하고 재산을 잃는 경우도 있고 홍수에 동네 전체를 삼켜버리기도 하고 비극은 매일매일 일어나며 사람들이 수년을 쌓아 올린 것들 순식간에 이제 무너지게도 만들고요. 최근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또 일자리가 다 없어지기 시작하고 어떤 산업은 완전히 송두리째 없어진 것도 생기고 심지어는 이제 생명을 잃기까지 하잖아요. 어떤 경우는 뭐 장례식도 못 친다 할 정도로 그럴 정도로 이제 그런 일들이 공든탑이 무너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게 매일매일 일어난다는 거죠. 그런데 92페이지 보실까요? 예, 92페이지 보면은 밑에서 한 7번째. 우리가 해변에서 아이들이나 친구들과 모래성을 쌓을 때는 뭔가를 만든다는 것, 함께 한다는 것 자체에서 기쁨을 얻는다. 그 모래성이 영원할 것이라고 기쁜 것이 아니다. 우리는 파도가 치면 그 모래 조각은 사라진다고 안다. 하지만 그것이 즐거운 시간이나 추억을 갖다 바꾸지는 못한다. 기쁨과 의미, 만족감은 쌓아 올리는 과정 속에 존재한다. 그냥 그런 거죠. 저희 그 초등학교 때는 참 뭐 놀이기구가 별로 없어서 그 운동장에다 크게 네모에다 그려놓고서 거기다 땅 따먹기란 걸 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뭐 망 같은 걸로 딴딴해서 막 들어오고 땅 따먹기 게임을 많이 했었는데 그거 굉장히 치열하죠. 금에 닿다 안 닿다 뭐 네가 한 번 더 했다 막 싸우기도 하면서 그냥 큰 땅 가지고 하지라 그러고 또 아주 시큰시큰거리면서 많이 하는다가 그러다가 이제 저녁 때쯤 돼서 엄마가 부르죠. 규영아 밥 먹어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확 지우고 지금 가버리잖아요. 예, 그렇게 예.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그냥 기쁘고 즐거웠던 거지 그 땅 따먹기가 영원히 내 떡도 아니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예, 모래성도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영원하지 않지만은 예, 그 과정 자체가 소중하다는 것을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다음에 94페이지 보면은 이제 그 8계명의 결론에 가다는 내용인데 당신이 몇 년에 걸쳐 건설한 것이 하룻밤 사이에 무너질 수도 있다. 하지만 그렇다 해도 당신의 성취가 변하는 것은 아니다. 당신은 자부심과 기쁨으로 기억할 뭔가를 해낸 것이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그 기억 내지는 자부심 그런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공들여 쌓아 올린 것이 하룻밤 사이에 무너질 수 있다. 그래도 쌓아 올리라고 8계명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9계명입니다. 9계명의 제목은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도 공격받을 수 있다. 그래도 사람들을 도우라. 그런 얘기 나옵니다. 97페이지 보면은 저자의 사례입니다. 저자가 대학교 때 아르바이트를 했었는데 어떤 노인의 운전기사를 했는데 아마 굉장히 성공하신 그 노인이었고 아마 뭐 큰 회사의 CEO를 했었겠죠 뭐. 예, 그러고 나서 이제 뭐 신규 사업도 런칭하고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다가 이제 아마 병이 걸려서 아마 은퇴를 하신 것 같아요. 예, 뭐 그러면서 이제 가끔은 뭐 좋지 않은 냄새도 났다. 그를 공원이나 식당 등 원하는 곳을 모셔다 드린 것이 나의 임무였다. 이제 그런데 그 다음 페이지 98페이지 보면은 그런데 수긍하기 힘들었던 점은 그가 나와 함께 있을 때 짜증을 낼 때가 많았던 사실이다. 또 끊임없이 잔소리를 하고 또 사사사건 지적질을 당해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난 단지 도와드리고자 한 건데 라고 말하고 싶었는데 이제 차마 이제 뭐 화도 났었지만 이제 차마 말은 못했지만은 끊임없이 지적질하고 막 야단치고 막 짜증을 내고 막 그런 게 이제 너무 힘들었던 거죠. 이 대학생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루는 저녁 식사를 하려고 외출 준비를 하는 노인을
기다리면서 문득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내가 만약 그 노인이라면 어떨까 상상해봤다. 역지사지한 거죠. 처음으로. 더 이상 스스로 아무 일도 할 수 없을 때 어떨런지 상상해봤다. 그러자 그가 나에게 짜증을 내는 것이 아니라는 깨달음이 들었다. 그는 스스로 차에서 내릴 수 없고, 스스로 걸을 수 없고, 스스로 계단을 오를 수 없고, 토할까봐 걱정하며 먹어야 해서 짜증이 났던 것이다. 그는 나한테 화가 난 게 아니라 인생에 화가 난 것이다. 그 사실을 깨닫자 모든 일이 더 수월해졌다. 그의 불평은 끊이지 않았지만 그 불평으로 내가 상처받는 일은 사라졌다. 와, 참 대단한 깨달음이죠, 깨달음. 100페이지에도 그런 내용이 계속 나옵니다. 100페이지. 그들은 자존심이나 자기 이미지에 상처를 입어 고통을 받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런 내용들이요. 101페이지도 그렇게 나옵니다. 주변을 돌아보면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다. 그들을 도왔는데 그들이 당신을 공격한다면 그 공격은 당신을 향한 것이 아닐 것이다. 그들은 자신의 처지에 화가 나 있거나 무력감에 맞서 싸우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들이 공격한다고 해서 멈추지 마라. 다른 사람들은 당신을 돕고 또 도왔다. 이제 당신 차례다. 적절한 방식으로 사람들을 도와 그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도록 하는 일에서 소중한 의미를 발견하라. 저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환자들도 화를 많이 내잖아요. 암 환자들 특히 그렇잖아요. 말기 암 환자들 막 짜증을 많이 내고 그러는데 그것은 몸이 힘들어서, 그쵸? 내 몸이 힘들고 내가 할 수 없는 게 아무것도 없을 적에 그 절망감 때문에 짜증을 내는데 상대방은 또 그것도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지만은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걸 갖다 거부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 상황을 갖다 받는 건 마찬가지인데, 그러나 그건 나에 대해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얼마 전에 읽은 책 중에서 시를 잊은 그대에게, 그 정재찬 우리 교수님이 쓰신 책이죠. 너무 좋은 책이죠. 예, 너무 좋은 책인데 거기에 제가 그냥 이 구절을 읽다가 그냥 눈물이 팍 터졌어요. 눈물이 팍 터졌어요. 만일 오랜 병상의 세월을 보내는 노인이 있다면 존중하라. 그 모습을 결코 추하다 하지 마라. 그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힘겹게 만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사랑과 결별을 준비하는 시간을 주기 위해 힘겹게 버티고 있는 것이다. 참, 주변에 부모님들이 연로하시면은 이렇게 치매도 오시고요. 굉장히 힘들어요. 저는 그것도 이해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별의 시간을 주기 위해서 그분들도 힘들게 버티고 있다는 것을 보면서 제가 눈물이 팍 터졌어요. 그 당시 또 저희 아버님이 또 치매가 오셔가지고 병원에 이렇게 어렵게 계실 그런 시점이었어요. 뭐가 힘들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이제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내가 생각 참 잘못하고 있었구나. 그래서 굉장히 제가 반성을 했습니다. 이어서 그런 얘기가 나오죠. 헤어짐은 헤어짐다워야 한다. 오랜 사랑의 무게는 시간의 절약을 미덕으로 삼지 않는다. 안녕이라는 인사는 기능적이지만 인사의 인사를 거듭하고 나서도 적어도 동네 어구까지 나가서 떠나는 이의 꼭지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손 흔드는 것이야말로 인간에 대한 참된 예의다. 그것이 작별이다. 혹시 연로하신 부모님이 계신가요? 혹시 주변에 환자분이 계신가요? 작별의 시간들을 숙제가 아니라 축제처럼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그래야지 인간에 대한 그것이 예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더불어서 99페이지 보실까요? 다시 앞쪽에 99페이지 보면은 위에서 한 네 번째, 대부분의 사람들은 도움을 필요로 하게 된다. 우리는 문제를 해결하는 법, 시간과 돈, 인생을 관리하는 법을 배울 때 도움을 필요로 한다. 또 인간관계를 잘 만들어가고 크고 작은 결정들을 내리고 도덕적 딜레마를 해결하는 데도 도움이 필요하다. 어느 누구도 모든 것을 알지는 못하며 모든 것을 혼자 다 할 수 없는 것이다. 언제 도움이 필요한지 그리고 어디서 도움을 구해야 하는지 아는 것은 우리의 생존과 행복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요소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코칭이라든가 멘토링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어떤 교육이 필요한 거 바로 그런 겁니다.
우리 주변에는요, 이런 것 때문에 헤매고 고통받고 있는 우리 어린아이, 청소년, 일반 성인들 비롯해서 굉장히 많습니다. 말도 못하게 많습니다. 저는 지금도 수많은 멘토링을 하고 코칭을 하는데 그건 나이와 관계없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멘토링을 받을 필요가 없고 멘토링을 해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저는 우리 각자 나이보다 좀 더 이렇게 나이가 좀 어리신 분들을 위해서 그런 어떤 청소년들이라든가 그런 멘토링을 해주고 코칭을 해주고 조금만 도와주고 잡아주고 길을 기울여주는 그런 멘토가 됐으면 참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10계명입니다. 10계명은 당신이 가진 최선의 것을 세상에 주고도 크게 낙담하게 될지 모른다. 그래도 최선의 것을 세상에 주어라. 이제 그런 내용이 이제 10계명입니다. 거기 보면은 이제 그 대표적인 사례로 뭐 하이눈이라고 하는 이제 서부 영화, 게리 쿠퍼 나오는 서부 영화 오랜만입니다. 뭐 존 웨인, 클린트 이스트우드 뭐 생각납니다. 그래서 이제 보안관이 있었는데 뭐 이렇게 굉장히 헌신해서 열심히 잘 해왔는데 그 악당 4명이 이제 쳐들어오는데 마을 사람들이 아무도 안 도와주죠. 예, 근데 이제 끝까지 이제 마을을 위해서 이제 지킨다는 그런 내용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106페이지 보면 그런 말 있죠. 106페이지. 당신이 가진 최선의 것을 주는 대가는 크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대가를 치러야 하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최선의 것을 주지 않는 것이다. 만일 당신이 세상에 최선의 것을 주면서 살고 있지 않다면 당신은 당신답게 살고 있지 못한 것이다. 당신이 특별하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라. 당신의 유전자는 특별하고 당신은 재능과 경험의 특별한 결합체다. 그것은 다시 말해 당신이 세상에 기여할 특별한 뭔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당신이 가진 최선의 것을 줌으로써 세상에 기여해야 된다. 그런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서 한 7번째. 최선의 것을 보여주는 것은 나중에 하는 일이 아니다. 날마다 해야 하는 일이다. 당신은 이미 특별하다. 이미 제공할 무언가를 가지고 있다. 만일 당신이 세상에 최선의 것을 주고 있지 않다면 언제 그것을 사용하려고 아껴둔단 말인가. 예, 그래서 10계명, 굉장히 자극적이죠. 예, 그래서 당신이 가진 최선의 것을 세상에 주고도 크게 낙담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최선의 것을 세상에 주어라. 이렇게 10계명으로 얘기합니다. 자, 이제 1계명부터 10계명은 다 훑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 보면 역설적인 삶이라는 별도의 장이 하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 뭐 113페이지 보실까요? 113페이지 보면은 사람들이 많은 도움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알았을 때 다음 3가지 선택지가 있을 뿐이다. 첫 번째가 뭔가요? 첫 번째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다른 이들의 요구를 모른 척한다. 도덕적으로 실패한 선택이다. 두 번째 뭔가요? 두 번째는 사람들의 약점을 이용하고 자기 이익만 생각하고 그들을 착취하고 그들에게 부담하는 비용으로 개인적 이득을 취하고 이런 것이 바로 도덕적으로 최악의 선택이라는 거죠. 반면에 세 번째 뭔가요? 세 번째는 옳은 일을 하고 사람들의 요구를 충족시키려고 노력한다. 와, 이 얘기를 들으면서 그 첫 번째, 아무것도 하지 않고 다른 일의 요구를 모른 척하는 거. 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앞으로 우리가 다룰 책 중에 하나인데 그게 이제 2권의 책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가 어느 독일인의 삶, 또 하나가 예루살렘의 아이만이라는 책인데 굉장히 좀 쉽지만은 않은 책입니다. 이거는 이 책들은 나치 전범들이죠. 나치 전범들인데 이 사람들은 여기서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자기는 죄가 없다. 나도 평범한 사람이다. 나는 그냥 일을 갖다 충실했을 뿐입니다. 나 성실하게 했을 뿐이다. 시키는 거 그대로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 한나 아렌트라고 하는 학자가 이제 거기서 이걸 갖다가 이제 그 책을 쓰면서 뭐라고 얘기하면 악의 평범성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악의 평범성. 예, 이 악의 평범성이 참 무서운 거죠, 사실은. 예, 이렇게 침묵하고 생각하지 않고 시킨 대로 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어마어마하게 나치의 대학살, 수백만 명을 학살하는 사건이 이제 벌어진 거죠. 그래서 저 거대한 정치학의 실체는 생각하기에 무능, 말하기에 무능, 판단하기에 무능해서 비롯되었다. 수백만 명의 그 유대인을 학살한 것들은 뭐에서?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생각하는 무능함. 말을 하지 않는 거죠. 말하지 않은 말하기에 무능함.
또 하나 뭔가요? 예, 판단하기에 대한 무능함 때문에 생겼다고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히틀러는 포퓰리스트죠. 그 당시 그 독일 사람들에는 구세주 같은 사람이죠. 예, 민족을 다시 부흥시킨다니까 왜 패전국인데 자기 나라 갖다 잘 먹게 살려가지고 잘 되게 되는 거 다 좋아하지 않았습니까? 다 뭐 히틀러 있던 난리가 나지 않았겠습니까? 이게 뭔가요? 예, 포퓰리스트죠. 지금 전 세계가 그렇게 되지 않나요? 예, 지금 뭐 미국의 트럼프가 그렇고요, 아베가 그렇고요, 예, 러시아의 그 푸틴이 그렇고요, 그다음에 중국도 그렇고요. 지금 다 그렇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잘 한번 보실래요? 뭐 태극기냐 불꽃이냐 전 둘 다 뭐 이거냐 저거냐 그런 게 아닙니다. 근데 상당히 많은 그 포퓰리스트들이 내지는 그게 좀 더 지나가면 이제 그 파쇼가 될 겁니다. 예, 파시스트가 될 겁니다. 예, 그래서 포퓰리즘이 더 심해지면 반드시 이제 파시스트들이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벌써 전 세계는 이제 민주주의는 이제 많이 물 건너간 것 같아요. 다 자국 위주 중심이고, 이 지금 코로나 사태를 보면은 누가 적인지 아군인지 어떨 때 적이었다가 아군이 되고 아군이다 적이 되고 지금 뭐 완전히 뭐 패턴이 없습니다. 예? 옳고 그름의 판단이 다 이미 상실됐던 거. 그래서 꼭 한번 읽어보실 책들이 바로 이 책입니다. 예, 그래서 예루살렘의 아이만하고 어느 독일의 삶 한번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더불어서 또 아주 중요한 관련된 책이 기브 앤 테이크입니다. 기브 앤 테이크. 기브 앤 테이크인데 이 기브 앤 테이크는 그런 내용입니다. 애덤 그랜트라고 하는 대단한 교수님이 쓴 책인데 사람들은 크게 세 가지 유형의 사람이 있답니다. 하나가 테이커죠. 테이커. 테이커는 이렇게 뺏어온다는 그런 뜻이잖아요. 자신이 준 것보다 더 많이 받기를 바라는 사람이 테이커고요. 반면에 기버가 있죠. 기버. 자신이 받은 것보다 더 많이 주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이제 기버가 있고요. 그다음에 매처가 있죠. 매처. 매처는 손해와 이익이 균형을 이루도록, 그러니까 받은 만큼 주는 거죠. 그걸 갖다 매처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테이커인가요? 기버인가요? 매처인가요? 참 재밌는 그림이 하나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낮은 성과는 기버. 반면에 아주 높은 성과도 기버입니다. 중간이 테이커 매처가 중간이고 아주 낮은 성과도 기버고 아주 높은 성과도 기버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혜로운 기버가 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기버라는 것은 뭔가 하면은 성공하는 기버들은 스스로 탈진하지 않도록 보호했고 남을 돕는 만큼 자신의 이익을 추구했으며 상대를 보면서 베풀었다. 상대방의 이익은 물론 자신의 이익에도 큰 관심을 가지면서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했다. 성공한 기버는 자신의 이익과 타인의 이익이 상충한 개념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고 이 두 가지를 함께 충족시키려고 노력하는 게 바로 성공한 기버. 실패한 기버 말고 성공한 기버가 바로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개념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자타공인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 자타공인은 자신을 위해서도 있잖아요. 자신을 위해서, 타인을 위해서. 예, 오케이. 그래서 그 책은 역시 또 기브 앤 테이크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것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그다음에 116페이지 보시면은 밑에서 한 5번째 당신이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에 관한 문제이기도 하다. 그런 얘기하면서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일관성. 예, 예측이 불가능한 사람 많죠. 예, 지금 아까 말했던 그 포퓰리스트들 있잖아요. 예, 트럼프가 예측이 불가능하고, 예, 지금, 예, 아무튼 북한 정권이 지금 예측이 불가능하잖아요. 예, 그래서 일관성을 유지하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한데, 자신을 먼저 돌아본다면 타인을 더 잘 그리고 더 오래 사랑하고 도울 수 있을 것이다.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건강한 식생활을 하며 충분히 수면을 취하라. 시간을 따로 내서 영혼을 정화하라. 성장하며 세상을 이해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찾아라. 그리고 당신에게 주어지는 모든 대의 명분이나 의무를 무리하게 받아들여 스스로에게 과중한 부담을 주지 마라. 선별해서 선택하라. 균형을 유지하라. 자신을 혹사시키면 타인을 사랑하도록 도울 에너지가 부족해진다. 예, 그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좋은 지침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더불어서 그 밑에 나는 우리가 목적을 가지고 태어나며
그 목적을 발견하고 완수함으로써 큰 의미와 만족감이 주어진다는 것을 믿는다. 그 목적을 사랑하는 이들, 친구, 그리고 목적을 사랑하는 이들, 친구, 그리고 사회를 변화시키는 것이다. 그런 말이 있는데, 목적에 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일종의 개인으로 따지면 개인의 사명선언서가 아마 그런 것이 될 것입니다. 목적에 관해서 가장 좋은 책 중에 하나가 그야말로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좀 이렇게 두꺼운 것도 물론 있지만은 전 세계에서 몇 천만 부가 팔렸습니다. 물론 쓰신 분이 목사님이기도 하시긴 하지만은 이게 꼭 종교와 관계없이 굉장히 많이 읽혀졌던 책이 수천만 부가 팔린 책이 바로 이 목적이 이끄는 삶입니다. 근데 혹시라도 오해 소지가 있을까봐 저희가 나비에서는 선정하진 않았지만은 그런데 이렇게 부담이 없으시다면은 꼭 일독을 권합니다. 굉장히 목적을 찾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그래서 저자는 릭 워렌이라는 분인데 미국의 굉장히 큰 대형교회를 이끌고 계시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인데 이거 자체가 전 세계에 열풍이 불었고 여기에 수많은 워크숍이 생기고 수많은 교육 프로그램이 생기게 바로 이 책입니다. 그래서 한 번 정도는 훑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돼서 가져 나왔습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118페이지. 118페이지 보면은 그 밑에서 한 5번째 장지온호의 나무를 심은 사람이란 그 스토리가 나옵니다. 저희가 예전에 단무지 행사 때 주제 도서로 선정했지 바로 그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반가웠습니다. 그 나무를 심은 사람, 근데 굉장히 감동적이죠. 어느 산골에 그냥 황량한 동네에 황량한 그 벌판에 어느 양치기 한 사람이 그냥 계속 이제 도토리를 갖다가 심고 끊임없이 도토리를 심어서 그냥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도토리를 심어서 결과적으로 큰 이제 몇 년 이제 지나다 보니까 숲이 돼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거기 머물고 즐기는 이제 그런 게 되었다는 아주 감동적인 진짜 너무 감동적인 그게 나무를 심은 사람이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꼭 한번 읽어보시고 동영상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워낙 좋은 책이라 한 번 정도는 꼭 읽으셔야 될 책이 바로 나무를 심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고요. 비슷한 책이 또 하나 있습니다. 요거는 자니 애플시드라는 책인데요. 요거는 이제 그 우리나라에 아직 번역된 책이 없어서 이제 미국처를 가지고 하는데 미국인들은 무언가 매우 특별하게 말하고 싶을 때는 애플파이 같다라고 말합니다. 또 미국에서 가장 큰 도시인 뉴욕을 부를 적에 가장 큰 사과, 아마 빅 애플이라고 부르는 것 같아요. 이처럼 미국에서 사과는 아주 매우 미국적이면서 매우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사과를 이렇게 특별한 과일로 만든 배경에는 한 주인공이 한 사람이 있는데 1774년도에 태어난 존 체프먼이라고 하는 사람이 주인공입니다. 그 사람은 미국 서부 개척 시대에 수많은 지역을 갖다 돌아다니면서 이제 사과씨를 이렇게 뿌렸던 사람, 사과씨를 갖다가 이렇게 심은 사람인데, 그 이유는,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음 세대의 미국인들의 어떤 배고픔을 갖다 해결해 주기 위해서, 그 고통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걸 갖다 씨를 끊임없이 뿌리고 다녔던 사람이 바로 자니 애플 시드인데, 여기 보면은, 그냥 이렇게, 이렇게, 이런 모습이에요, 이런 모습. 이런 모습으로 그 자루 하나 가지고 다니면서 이 사과씨가 이 안에 들어있죠. 이 사과씨가 들어가 있는데 여기다 끊임없이 돌아다니면서 이제 사과를 씨를 뿌리고 그래서 그게 이제 열면 이제 수많은 사람이 따먹고 이제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그래서 이 자니 애플 시드는 서부 개척 정신의 상징이고 어떤 섬김의 상징이고 역시 그 도움 봉사의 상징이 바로 자니 애플 시드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나중에는 자니 애플 시드라는 별명을 붙여줬는데 아무 대가 없이 평생을 사과를 갖다가 이렇게 이제 보급하면서 헌신과 희생의 상징이 되었던 사람이 바로 자니 애플 시드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이 책의 출판사가 애플시드입니다. 애플시드, 자니만 빼고서 애플시드라고 했던 이유는 바로 그렇게 봉사하고 나누고 이런 좋은 것들을 씨를 뿌려서 많은 사람들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애플시드이기 때문에 이 출판사 이름을 애플시드라고 이렇게 정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출판사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119페이지. 119페이지에서도 119페이지 보면 굉장히 좋은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119페이지 아래에서 한 8번째, 9번째. 마지막으로 누가 정말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건지 생각해 보자. 지역 또는 국가의 지도자들이나 국제적인 지도자들은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그들 대다수는 소수 몇몇 사람들에게 큰 영향력을 행사하기보다는 많은 사람들에게 작은 영향을 행사한다. 반면에 부모들과 친척들, 친구들은 소수의 사람들에게, 특히 아이들에게 아주 큰 영향을 행사한다. 굉장한 개념이죠. 대통령이라든가 무슨 WTO의 뭐 책임자라든가 이 사람들은 굉장히 많은 사람에 영향을 미치지만 아주 작은 영향을 미치는데, 부모로서 아이에게는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와,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한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121페이지 보시면은, 121페이지 보면은, 한 중간 정도에 그 메뉴에도 후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후견이라는 말도 있고, 그 다음에, 밑에서 한 10번째, 각각의 청년은 자신의 이야기를 경청해주고, 가르침을 주고 격려해주고, 자신들의 성취를 축하해줄 적어도 한 명의 어른이 필요한 것이다. 우리 어른 한 사람 한 사람이 나서서 한 청년의 멘토가 되어 일주일에 몇 시간씩 함께 시간을 보내며 삶의 기술과 사회 속에서 경쟁력을 기르는 법, 체력을 기를 수 있는 건강 습관 등을 가르쳐 주는 것은 어떤가? 멘토, 코치, 일요학교 교사, 스카우트 리더는 그들의 시간과 지혜를 쏟는 젊은이들에게 본보기를 보여줌으로써 큰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는 어른들의 좋은 예의다. 우리는 우리의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주고 그들이 함정에서 빠지지 않도록 돕는 어른이 될 수 있다. 와, 좀 굉장히 이제 감동적이죠. 우리가 그렇게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코치가 되고 멘토가 되어준다는 것을 여기서 다시 한번 얘기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관련된 책은 예, 힐빌리의 노래라고 있습니다. 예, 힐빌리의 노래. 이 책은 제가 잘 몰랐었는데, 우리 지금 양재나비 회장님이신, 최연일 회장님께서 이 책을 이제 선물해 주면서 제가 이 책을 알게 됐습니다. 너무 감동적입니다. 너무 감동적. 그러니까 이제 이 저자가 굉장히 성공한 사업가이고, 벤처 사업가인데, 이 사람은 원래 굉장히 어려운, 일종의 러스트벨트라고 하는 진짜 가난한 동네에서 살았었는데, 굉장히 부모로부터도 이렇게 버림받고, 굉장히 알코올 중독인 엄마에서 태어나고, 그렇게 했었지만은, 이 조부모들이 영향이 컸던 거예요. 자기 이야기를 들어주고, 자기가 딱 진짜 격려해 주시는 아주 소수의 부모가 있었기 때문에, 조부모님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다는 얘기를 갖다가 풀어쓴 얘기인데, 굉장한 얘기입니다. 굉장한 책. 그래서 우리가 원래 이번에 독서토로 선정된 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꼭 힐빌리의 노래 이제 보셨으면 좋겠고, 참고로 이 책은 빌 게이츠가 목숨 걸고 추천한 책입니다. 나는 전부터 힐빌리의 노래를 굉장히 읽고 싶어 했는데, 이 책은 미국 정치에 미친 영향 때문만은 아니다. 아내와 나는 경제 사다리의 밑바닥에 있는 미국 국민이 어떻게 해야 위로 올라갈 수 있을지에 관해서 수년간 공부하고 있다. 힐빌리의 노래는 많은 데이터를 포함한 책이 아니지만 이 책을 읽으면서 가난의 원인이 되는 문화의 다면적인 성격과 가족의 중요성에 관한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됐다. 나는 이 책이 단순히 주목할 만한 책이 아니라 굉장히 훌륭하기까지 한 책이라는 사실에 놀랐다. 피터 틸, 제로 투 원 썼던 피터 틸을 뭐라 그랬습니까? 예, 피터 틸도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책이라고 또 추천하고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이 힐빌리의 또 노래는 최근에 트럼프 현상까지도 설명해 줄 수 있는 키가 이 안에 들어왔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 하겠는데, 이제 그 다음에 122페이지 보면은 밑에서 한 5번째, 어떤 결정을 내릴 때는 권력 경쟁 구도를 기반으로 결정하지 않고 개인과 조직과 사회를 위해 어떤 것이 가장 바람직한 일인지를 기반으로 결정하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타공인이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예, 자타공인이 중요한 기준이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123페이지, 어떤 결정을 내리건 한 가지만은 확실하다. 역설적인 삶을 살 때 비로소 당신은 제정신이 아닌 이 세상에서 자신만의 의미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당신은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
당신이 변화시키는 삶 중에 하나는 당신 자신의 삶이 될 것이다. 나 자신을 위해서라도 anyway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맨 뒤에 추천사는 아까 제가 서두에서 이렇게 설명으로 다 풀어드렸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니르말 흐리다이 콜카타라 해서 죽음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집에서 제가 어떻게 인연이 됐는지를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어린이들을 위한 집, 거기에 스토리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120페이지 보면은 그레도를 뛰어넘어 그레도로 가는 길. 그래서 대한민국의 대표 작가 중에 한 분이신 정여울 작가님의 그 칼럼 내용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와 그레도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갖다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128페이지 보면 그레도라고 하는 섬이 있다. 이 시대복입니다. 그래서 이 시를 그냥 읽어드리면 너무 좋겠는데 시간 관계상 읽어보시고 시가 너무 좋습니다. 아주 감동적이죠. 예? 세상에 어느 지도에도 알려지지 않은 섬, 그 섬이 있는데 그게 그레도라는 섬이랍니다. 그래서 그레도라는 것을 섬도자를 써서 만들어냈는데 굉장히 감동적입니다. 그 다음에 130페이지 그레도를 저는 도자를 갖다가 길도자를 써봤습니다. 그래서 태권도, 유도, 합기도, 역도 이런 도자가 들어간 거의 특징이 뭐냐? 형식을 통해서 마음에 이르는 것이 도라는 말씀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131페이지 그래도 anyway 스위치를 켜라. 인생이 빛나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황금 룰과 황금률의 차이를 말씀드렸습니다. 이거는 실제로 제 사례인데 제가 전 직장에 근무할 적에 제 멘토께서 스승님께서 강의를 하러 오셨습니다. 강의가 다 끝났는데 제가 질문했습니다. 어떤 질문이냐면 그 인생이 됐던 사업이 되었던 성공의 최고 비결을 하나 딱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그랬다면은 그 스승님께서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대답하셨습니다. 황금 룰이 아니라 황금률로 사세요. 황금 룰이란 황금을 가진 자가 룰을 정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깡패짓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돈 가진 사람이 깡패짓 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반면에 황금률은 뭐예요? 대접받고 싶은 대로 먼저 대접하라가 황금률입니다. 참고로 이 황금률의 출처는 성경 마태복음 7장 12절하고 누가복음 6장 31절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처음에 인용한 것은 3세기의 로마 황제 세베루스 알렉산데르가 이 내용을 갖다 금으로 써서 글자를 갖다 금으로 써서 거실에다 크게 붙여놨다고 얘기합니다. 대접하고 싶은 대로 먼저 대접하라는 그 내용들을. 그래서 그게 그때부터 이제 그 황금률이라는 말이 이렇게 나오기 시작했고 그 17세기부터는 황금률이라는 그 단어 자체가 표현이 이제 시작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anyway를 압축을 하면 결과적으로 대접받고 싶은 대로 먼저 대접하고 먼저 봉사하고 다른 사람을 돕고 for 자타공인하는 삶이 바로 anyway의 삶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모두가 다 위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위기를 위험한 기회라고 해석을 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어려우세요. 근데 저는 코로나를 축복이라고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덕분에 3P 저희 장영희 연구소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프로젝트를 시작했고 사업 재설계를 시작했는데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가 라틴어로 왕관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왕관. 그래서 저희가 코로나 프로젝트라고 하기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크라운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 연구소에 어마어마한 판을 바꿀 만한 대단한 일을 갖다가 지금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고 프로젝트를 시작을 했습니다. 더불어서 외부의 사람을 갖다가 제가 모셔서 경영 코칭까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두 가지를 시작했습니다. 사업 재편 내지는 저희가 공부하는 작업들. 뭔가 어렵고 힘들 적에는 두 가지를 하면 좋다고 합니다. 두 가지. 그러니까 굉장히 힘이 들든지 아니면 뭔가 할 일이 없든지 실직을 했든지 굉장히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럴 적에는 나를 예리하게 만들 필요가 있다. 나를 예리하게 만들 수 있는 두 가지가 있죠. 그것은 바로 공부하는 거하고 운동하는 겁니다. 그러고 있으면 괜찮습니다. 놀아도 괜찮고 쉬어도 괜찮아요. 한 2, 3년 쉬어도 괜찮습니다. 뭘 하고 있으면은 공부하고 있고 운동하고 있으면은 내가 예리해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게 기회가 있을 때 잡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 코로나의 위기를 넘어서 크라운의 축복이 되는
우리 모두 나비 그 선배님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